특경 공동가족 함정본부 조사 발표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3월 19일날 그것은 알고 싶다 이런 동영상이 하나 떴는데요. 6분 33초입니다. 그래서 6분 33초를 털기가 좀 힘들어서 ERI 주소를 가르쳐 드리는데요. 원본은 이 ERI 주소를 확인을 하시고, 안 그러면 중도개발 배우 세력을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700명의 경찰 투입의 배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영상을 저희들 촬영을 해서 그걸 잘라서 편집을 해서 부분만 설명드리는 거고요. 법률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후 세력은 거짓말입니다. 시철대교 중도 자치선 중에 6차선은 입회 시기가 돼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봤습니다. 이유는 헌법제 9조 문화재법 1조 3조를 위반한 외고 공로 차량들이 7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아까 전에 헌법에 대해서 부분에서는 구조에 대해서는 일부 시간에 벌써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재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또 매장문화재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안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장문화재법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관련 법률을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법의 매장입니다. 매장이 뭡니까? 땅속에 있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부분이고요. 민족의 문화 원형의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형을 이걸 잘 모르는데요. 현상이 변경되지 않는 원형, 즉 따지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유지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따지면 개성을 하고 매장문화재 효율적인 보호와 조사에 관련된 관리에 대한 조사와 관리에 대한 목적을 한다는 것이 바로 매장문화재법입니다. 자, 방금 지금 방송에 나왔다시피 1조, 3조, 6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법률을 대해서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다. 자, 여기 보시면 민족문화, 개성 이런 걸로만 판단하니까 창달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면은 헌법 구조하고 동일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 구조와 동일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문화재라는 법이 많은데 거기에 매장에 관련되어 있는 땅속에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확인하고 바다, 호수, 하천, 천연동굴, 하석 이런 모든 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 매장문화재로 본다는 겁니다. 3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수중입니다. 중도는 물속이 아니라서 이 부분의 해석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6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6조인데요. 6조에 보면은 공사 현장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의 지표의 지역의 문화재의 매장 분포에 확인하는 것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일종 지표조사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냐? 문화체육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뭘 위반했는지 모르겠어요. 헌법 구조를 위반했다 했는데 문화재도 위반했다는데 뭘 위반했죠? 찾아보십시오. 법률을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말 씹으는 대로 하면 안 돼. 자, 밑에 보겠습니다. 7조로 보겠습니다. 6조에 따라서 건설회사에는 24조의 매장에 대한 문화재 조사 기간을 수행한다. 자, 이게 문화재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연구팀들이 가서 거기 있는 유적지를 땅을 파서 유적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계단법인이나 이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제 연구단을 만드는데요. 거기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6조가 지표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방해라는 35조가 또 있고요. 24조에 대한 조사기관들이 잘못하는 경우에는 25조에 등록이라는 취소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매장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있다. 그건 뭐 말이냐면 헌법 구조도 해석을 못하고 성문법, 문화재법이 많아요. 근데 매장문화재법을 이야기해야 돼. 법률의 해석의 방법이 몰긴 현상화에 의해서 존재를 하고 있고 법 해석이나 법의 이해, 법의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한다. 즉 다음에서 개인의 정체성의 단어를 의존을 하고 있고 해석을 못해서 집단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법대로 처리하니까 지금 사수대장이라고 합니다. 사수대장은 장수예요. 장군이에요. 현장에서 제일 선봉장에 서 있는 장군이 신병철 씨가 현재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분 지금 방송하는 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장수가 지금 현장에 없어. 집회를 하고 있는 이 법원대로 법률대로 하고 있었는데 법대로 처리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1차 경고 하고 나서 회의 놓습니다. 6명 먹다가 3차 경고를 하기 전에 이미 나머지 2차는 끊었습니다. 자, 지금 3차 경고를 더 빼줬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집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앞전에 있는 동영상에 보면은 집회신고를 냈다. 2차로에. 근데 2차로에 집회신고를 냈다고 하는데 근데 차로는요. 1차로밖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2차로를 집회신고를 못 냅니다. 근데 원래 1차로도 인도에다가 내게 돼 있지 차도에 못 내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집시법, 직담해서 관련 집시법의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다. 법을 좀 공부합시다. 자, 이 법은요, 적법한 시위에 대한 최대한 보장한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강원도에 도청이 있습니다. 도청에 찬성하는 현수막, 반대하는 현수막이 작년에 한번 붙었다가 다 처리가 됐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 찬성과 반대 현수막이 완전 도청에부터 중앙 내거리까지 쭉 이어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저희 현수막도 총 도로에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의 현수막이 현재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현수막은 철거가 됐는데 왜 우리 현수막은 살아있느냐? 적법한 시위를 하고 있다. 집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 그것뿐만 아니라 춘천에 법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현수막이 붙여져 있고 며칠 전에 확인했던 원래 김지태 의원의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철거가 돼 있습니다. 철거가 아니라 현수막이 낡아가지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법에 대한 시위에 대한 국민의 보호를 한다. 자, 이분들이 4차로를 막았어요. 4차로를 막는 바람에 뭐가 생겼냐? 국민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하나 들게 되면은 똑같은 예가 될 수 있지만 이건 실제 있은 일이 아니라 과상의 인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상중대에 응급 환자가 생겼습니다. 구급차는 들어가야 되는데 집회가 불법인데도 적법한 이유로서 몰견 현상으로서 합법적인 집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길을 막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구급차도 못 들어가게 하면 국민의 보호가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찰관들은 길을 열기 위해서 경찰관을 투입해서 길을 확보해서 구급차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위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의 질서를 적절히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 목적을 하는 것이 바로
집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체자가 지금 이제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 16조, 17조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법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집회에 대해서 또는 시위의 종결에 선언을 한다 돼 있습니다. 집회에 대해 선언을 종결을 하지 않고 1차, 2차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났냐 이거죠. 종결해서 집회를 끝났습니다. 하면 경찰이 투입이 안 되는데 종결을 하지 않아서 경찰이 투입한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집회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생명의 위험에 신체를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자, 지금 그분들이 지금 이제 막대기를 두고 있는 대나무인데요. 대나무는 그냥 대나무로 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걸 죽봉이라고 합니다. 민중들이 했던 동학혁명을 뜻하면서 죽창, 죽봉, 그러면 신체를 해치는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잖아요. 기구가 되고. 그러게 되면 이 부분에도 불법이 될 거고 또 협박이나 손괴, 저희 집회를 하면서 저희 물건을 훔쳐갔어요. 앰프 장비를 다 훔쳐가고 협박, 구조에 대한 협박을 하고 있어. 이런 걸 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집회의 목적, 장소, 일시, 방법,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1차로를 주게 되는데 2차로를 받았다. 2차로 받는데 4차로까지 다 막아. 불법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질서유지위원이 있어서 이런 역할들을 갖고 통제를 해놔야 되는데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불법에 대한 보장이 돼 있는데 불법을 어떻게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해서 연행된 것을 경찰관들이 강제 집행을 했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치법에 관련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집회 주최자든 비집회 주하는 분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것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4차로를 막더라도 주민들이 다니는 데는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권리 보장에서 공공의 안녕의 질서를 조화롭게 적절하게 목적이 되면서 집회의 대화의 필요성이 바로 소통의 창구로 인해서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죽장을 들고 죽봉을 들고 있는데 이건 대화를 하지 않고 한마디 폭력적인 집회를 하고 불통을 하고 폭력을 하고 협박을 하고 손괴를 하는 타 단체의 집회를 방해를 하는 그것이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관련 법규를 위반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200명, 200명, 400명 완전 전투복장한 의형들, 전형들 바이바 쓰고 방패 입고 그거 바로 뒤에 나갔습니다. 6명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알고 차량, 형사과, 강력계 보안과 그 차량에 해서 가면서 보니까 오른쪽에 여경 50명, 왼쪽에 여경 50명 그 정경 400명 빼고요. 그 다음에 백차 한 17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남자경찰 옆으로 50명, 뒤로 50명 그래서 풀려갔습니다. 7시에 접근해갖고 자, 지금 현장 사진은 저희들이 찍었는 사진인데요. 폴리스 라인이 바로 1차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3차로, 그러니까 포함해서 4차로를 차량으로 2대로 막고 있고, 현수막으로 막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경찰관들은 거기에 진입하지 않고서 앞에서 대기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길을 내줘야 된다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 전경이 400명이 있었다 하는데 400명이 있었던 내용을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찰 차량들의 대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있는 그 춘천대교
멀리 있는 부분들이 경찰관들이 대기 있는 차량들이고 이 앞에는 건설회사 차량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게 현재의 제가 확인했던 부분으로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이 표본 조사로 인해서 경찰관의 인원수를 체크한 부분입니다. 자, 앞에 두 대를 좀 빼고 뒤쪽에 있는 차량으로 보게 되면은 전경이 200명, 200명, 400명 있었다 하는데 400명과 또 뭐 남자 경찰 50, 50, 그 다음에 여자 경찰 50, 50 해서 700명이라는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700명이 모이려고 하면 버스가 몇 대 필요하냐? 한 차량에 45인승 차량에 50명 태운데도 14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차량 아까 보시다시피 앞에 2대 그리고 나서 이게 전체 다입니다. 그럼 700명이 모였다고 볼 수도 없고 버스에 실려왔던 차량 중에서 그분들이 연행을 했을 때 싣고 갈 수 있는 차량도 필요합니다. 그럼 빈 차도 왔다는 거죠. 또 뒤쪽에는 25인승 차량에는 여성분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여성분들이 타고 있는 이유는 먼저 앞전에 19일 날에 확실한 법은 앞전에 12일 날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경찰이 배치가 됐고 차량에서 내린 적은 없습니다. 또 뒤쪽에는 정투경찰 분들이 400명 있었다는데 많이 해봤자 1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봤자 20명. 플러스를 시키고 제가 숫자를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숫자를 1.1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경찰관들보다 집회하는 사람 6명밖에 안 되는 그 가운데에서 700명이 모여서 잡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찰에 대한 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50명, 45명을 일일이 다 못 태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3월 19일 날 출동의 경찰관은 약 150명의 부분이고 정비계, 정보계하고 경비계에 대한 약 한 50명의 경찰관들이 오셨고 거기에 저 경찰관 외에 100명인데 그 속에 20명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1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50명 중에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에서 경찰관들이 버스 속에 더 있었다 하면은 300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말했던 400명, 400명, 100명, 100명, 여자 100명, 100명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700명이 모이려고 하면 버스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3월 12일 집회할 때 여성이 존재해가지고 여성 경찰관들이 투입이 됐고 하위에 탈의한 남성 존재 때문에 경찰관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된 겁니다. 즉 따지면 그 이유가 12일 날에 30명밖에 투입을 못했던 경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된 이유는 12일 날하고 19일 날 일주일 만에 또 집회를 했는데 그 인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인원이 6명밖에 안 된다? 원래는 더 많습니다. 거기 신문기자단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카메라 들고 있다 가지고 체포가 안 됐습니다. 그럼 꼭 6명만 체포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150명만 해도 아니 150명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수공을 준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공 1.7m의 뒷발 그래서 상식적으로 대나무를 준비한 거예요. 제2의 동학혁명이다. 그래서 농민회가 들어왔고 황소가 왔고 6명 잡으려고 700명이 와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배후에 세력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경찰청 있는데 왜 서울지방경찰청 차량이 오냐고. 오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의 주범은 행안부 그 전해철 장관이다. 한 거야. 그 뒤에도 있다. 이 오사를 받고 한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황 증거가 많아요 지금. 자,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죽봉이라고 하는데 바로 죽봉, 죽창, 대나무를 들고 해서 동학혁명을 주장합니다. 본인들의 목적이 그걸 한다 하면은
동아혁명과 중도와 뭔 관계 있고 농민회하고 소가 뭔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주봉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폭력 집회로 되니까 경찰관분들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까 지시법에서도 마지막 선언을 하지 않고 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는 거. 자, 지금 서울지방경찰 차량이 있어서 문제가 돼가고 있다는데 이 차량은 강원도에 몇 대밖에 없어서 강원도에 집회를 할 경우에는 서울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문제를 삼아서 거기에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행안부로 방향을 돌려서 거기에 배후 세력이 저 차량이 왔기 때문에 배후 세력이 뭐가 왔죠? 전해철 장관이다. 오더를 받아서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고 그 정황 증거가 많다고 주장하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행안부에서 허구의 사실인데요. 서울 집회 차량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협조만 하게 되면 보내는데 대구 코로나 발생 당시 때에 소방구급차들의 소집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의 소방관 구급차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녀도 수송을 못하니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요? 중앙정부에다 이야기했고 중앙정부에서는 받아들여서 소집 명령 다른 지역에 있는 구급차들을 다 대구로 보내라. 필요한 부분의 구급차만 놔두고 지원을 해주라. 그러면 그 구급차들이 전국의 전라도, 강원도, 서울에서 다 내려와서 그 일을 했고 거기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집회에 대한 부분에서 서울에서 온 것은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거를 행안부에서 했고 그 행안부에서 전해철 장관이 했다는 것은 장관이 만약 경찰 동원을 배후 세력이라면 이분이 지금 직권남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가 그렇게 장관이 노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강원도 집회 하나 들여다 보겠습니까? 컨벤서다들이 본인이 결정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밑에 업무 보는 사람들이 다 결정을 한 건데 그냥 장관이에요,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이 그 장관의 이야기 듣고서 하면은 직무유기에 또 이분들이 이렇게 공조를 하게 되면 공동정범이고 법률이 이렇게 유법이 되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하겠냐는 거죠. 근데 정황 증거가 그렇게 많다? 증거가 그렇게 많다. 배후 세력이 이렇게 있다. 전해철 장관과 전혀 관계, 행안부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컨벤서다 다리 때문에 그것을 배후로 하고 그것을 서울청에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만들고 배후 세력의 근거 없는 사실을 꼭 사실같이 만드는 중도 지킴이들의 유언비어 거짓말 스토리를 바로 몰긴 현상. 이런 몰긴 현상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이 없고 집단에 의존해서 그 인명에 의해서 이런 개인이 죄가 없다는 걸 같이 주장을 하는 이런 몰긴 현상. 거짓말 하지 말고 유언비어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해봅시다. 남해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모여라. 이때 용왕 꿈에 신령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알려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하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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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난나 난감하네 돈실소 명예실소 벼슬도 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난감하네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옷토끼는 좀 끄집은 방끝 저놈이 바로 토끼란다. 이에 별주먹은 말이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손 별주구이요.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하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궁 갑시다. 거리에 산에 진미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실 것이니 나와 용궁 가서 우리영화 노래시다. 이에 토끼가 말이 남의 용왕 우연 득병하여 무리약을 써도 대작이 모여. 이에 별주부에게 토끼의 간을 말하오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배우세력에 700명의 경창하니 이 노래와 함께 난감합니다. 자, 1부와 2부에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 봉변당했던 계랄특적이 되는 중도 유적지와 무관합니다. 대표라는 분이 정치를 목적으로 보복하기 목적이라서 이 부분으로 봐서 중도와 관련성이 없다. 퓨전 내고 조건 성의에 대해서 헌법 구조로 법률을 하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해석을 하지 마라. 해석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고가 헌법 구조로 해서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도유적 국민감시단 집회방해, 송계, 폭행, 비방,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합니다. 저희 세사에 물건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폭행을 지금 이루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장애인신문이 저희 직원들한테 폭행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비방을 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1부와 2부의 설명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잘못한 것을 왜 저희들한테 비방을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정규 씨 때문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에서 또다시 민사소송에 저는 걸려있습니다. 중도유적 국민감시단은 그분들의 공사에 대한 부분에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관련 법률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찾아서 법대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문화재청에 있는 제도 발굴과하고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열심히 지금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공사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행정이 잘못된 것을 찾아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공사를 방해한 겁니까? 민사소송에 대한 할 이유가 없는데 오정규 씨 때문에 이런 민사소송에 두 번째 걸리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 차량이 있는데요. 타이어에
빵꾸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집회를 엉뚱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영업의 중지가 돼서 업무상에 대한 부분이 과실이 상당히 심하게 돼서 배상에 대한 문제를 갖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중도 유적의 몰개인화의 현상에 인해서 유언비어의 조작을 스토리를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니 법대로 해도 되는 상황에 왜 지금 이제 정치인들의 목을 메고 정치인들이 뭘 할 거라고 거기에 대해 기대고 있습니까? 또 유언비어를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남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할 그런 거 등 이제 그만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중도유정 국민감시단은 입장문을 3월 9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3월 5일날 일어나고 나서 바로 3월 9일날 저희들이 발표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으로서 법을 모르고 법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방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행 탐정본부가 발동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몇 가지는 형사로 고발을 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본청원이란 뜻을 갖고 설명하고 싶은데요. 본인들이 몰개인 형상으로 해서 근본청원이 안 된다. 자, 뭔 말이냐면 근원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개인의 주체적 사상이 없다 보니 근본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원을 맑게 하지 못하고 항상 일은 하는데 뜻은 이루은 것 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컨벤셔널 부지를 승인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다 승인이 됐고 지금 예상 통과가 다 됐고 그것은 하나의 그분들의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민밀하고 신석기 유적지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 부분에서 다른 걸 맨날 하니 근원이 맑게 되겠습니까? 정본천원의 뜻을 받아들여서 공부를 좀 하면서 법률과 매장문화재법을 이해를 하신다면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않냐 봅니다. 이상 지금 현재 택견홍동가족 탐정본부에서 조사보고서 1부와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